흥식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규림이 무진의 전화 한 통에 그토록 쉽게 알겠어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을 흥식은 어둠 속에서 숨죽인 채 전부 듣고 있었는데요. 낮에는 분명 규림 자신도 확답을 못하겠다며 눈물을 보였으면서 정작 무진의 전화 앞에서는 단 몇 초 만에 마음을 정해버린 겁니다. 과연 흥식은 이 사실을 규림에게 털어놓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무너진 채 그 자리를 떠날까요? 그리고 8년 만에 다시 마주 앉게 될 무진과 규림. 그 자리에서 무진이 꺼낼 말은 과연 이별의 마침표일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시작일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세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윤진 누나가 들려준 그 한마디에 무진의 8년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는데요. 밤이 깊도록 무진은 거실 소파에 앉은 채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캄캄해진 지 오래였고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려왔는데요. 손에 쥔 핸드폰 화면에는 규림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무진은 그 번호를 눌렀다가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다가 다시 화면을 꺼버리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윤진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고 있었는데요. 규림이가 그때 일부러 그런 거였어. 너 살리려고. 그 한 문장이 무진의 지난 8년을 통째로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던 여자, 원망하고 또 원망했던 그 이름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라니. 무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버거웠는데요. 차라리 몰랐던 게 나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아버린 이상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새벽 3시가 넘어갈 무렵 무진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챙겨 입고 현관을 나섰는데요. 딱히 어디로 가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다고 하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요. 정신을 차려보니 무진은 어느새 규림의 동네 골목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그 길을 무진은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새벽 규림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규영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흥식의 프로포즈, 그리고 무진과의 재회까지 겹쳐진 마음이 도무지 가라앉질 않았던 건데요. 규림은 답답한 마음에 겉옷 하나 걸치고 집 앞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라도 쐬면 좀 나을까 싶었던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그 골목 한가운데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규림은 눈앞에 서 있는 무진을 보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무진이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가 않았는데요. 무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애초에 무슨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지조차 스스로도 헷갈리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규림의 얼굴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무진의 얼굴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는데요.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모든 걸 다 들켜버린 것 같은 기분이 두 사람 모두를 감쌌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무진이었습니다. 앉았어?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규림은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저었는데요. 무진도 더는 아무 말도 잇지 못하고 그저 규림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 안에 담긴 감정이 너무 많아서 규림은 오히려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정적이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는데요. 결국 먼저 자리를 벗어난 건 무진이었습니다. 무진은 낮게 한숨을 내쉬더니 먼저 갈게 하는 짧은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규림은 그 뒷모습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무진은 결국 다시 규림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골목에서의 침묵이 오히려 무진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던 건데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알게 된 그 진실이 정말 사실인지 규림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만 했습니다. 무진은 규림이 자주 들르는 카페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규림이 나오는 걸 보고 다가갔습니다. 규림은 무진을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췄는데요.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는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무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규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인적 드문 공원 벤치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 사이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무진은 더 이상 뜸들이지 않고 곧바로 물었습니다. 그날 그 녹음 진짜였어? 규림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진이 무엇을 묻는 건지 모를 리가 없었는데요. 8년 전 자신이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남겼던 그 녹음. 무진을 떠나기 위해, 무진을 살리기 위해 억지로 짜냈던 그 거짓 목소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규림은 순간적으로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진실을 다 꺼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감춰온 세월이 너무 길었고 이제 와서 그걸 인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무진에게는 이미 서연이 있었고 자신에게는 흥식의 프러포즈가 있었으니까요. 지금 진실을 말한다고 한들 그게 두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만 남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규림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규림은 애써 시치미를 때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흔들림이 묻어 있었는데요. 무진은 그런 규림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을 그대로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무진은 달랐습니다. 이미 윤진에게서 모든 걸 들은 뒤였고 규림의 눈빛 하나, 표정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윤진 누나가 다 말해줬어. 그때 그 녹음 내가 일부러 남긴 거였다고. 나 살리려고 나 놓아주려고 그랬다고. 규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하려 해도 그럴듯한 거짓말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무진의 눈빛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 앞에서 또다시 거짓을 이어가는 건 규림 스스로에게도 너무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규림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 그 침묵 자체가 이미 긍정이라는 걸 규림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고개를 숙인 채로 규림의 눈에서는 참아왔던 눈물이 조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건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는데요. 지난 8년 자신이 규림을 원망하며 살아온 그 시간들이 한꺼번에 되짚어졌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감수했던 거라니. 그 사실이 무진의 마음속에서 원망과 죄책감, 그리움이 뒤엉킨 채로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스스로도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목소리였는데요. 왜 그동안 한 번도 말할 기회가 있었잖아. 왜 나 혼자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게 놔뒀어. 규림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 것 같아서. 그때 너는 이미 모든 걸 잃은 뒤였고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잖아. 오히려 너한테 죄책감만 더 얹어주는 거였을 거야. 그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었잖아. 무진의 목소리가 순간 커졌다가 스스로도 놀란 듯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규림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무진을 바라보았는데요. 두 사람의 눈에는 각자 다른 이유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규림이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무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로는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8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여전히 커다란 강처럼 가로놓여 있었으니까요. 무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는데요. 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낮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무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규림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벤치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는데요. 참아왔던 눈물이 결국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8년 만에 겨우 꺼내놓은 진실이었는데 그게 두 사람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든 건지 더 멀게 만든 건지 규림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서연은 무진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무진은 통 연락도 뜸했고
어쩌다 만나도 자꾸만 딴 생각에 빠져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서연은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무뎌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은 고윤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그 불안한 마음을 슬쩍 내비쳤습니다. 요즘 무진 오빠가 좀 이상해요.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고윤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안 그래도 처음부터 마뜩잖아 했던 관계였던 데다 이런 낌새까지 보이니 답답함이 터져나온 거였는데요. 그것 봐라. 내가 뭐라고 했니? 그 남자 아직도 그 여자 못 잊었다고 몇 번을 말했어.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서연은 애써 그렇게 둘러댔지만 스스로도 그 말에 확신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윤희는 그런 서연을 안쓰럽다는 듯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서연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정리되는 게 아니야. 그 남자 마음속에 아직 그 여자가 남아있다면 너만 계속 상처받는 거야.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밥그릇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는데요. 무진의 마음이 아직 규림에게 남아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한번 생기고 나니 도무지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혼자 방에 앉아 무진과 나눴던 최근 대화들을 하나씩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분명 예전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도 말투도 심지어 자신을 바라볼 때의 표정까지도. 서연은 그 미묘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애써 그 생각을 밀어내려 했는데요. 이제 막 시작한 관계였고 자신이 그토록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대로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불안함보다 더 크게 서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들어 무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별일 없지? 요즘 좀 힘들어 보여서. 메시지를 보내놓고도 답장이 오기까지 서연은 한참을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며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무진은 규림과의 대화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 위에서 진동하는 핸드폰 화면에 뜬 서연의 이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진은 쉽사리 답장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흥식은 규림의 표정이 며칠째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원래도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요 며칠은 유독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밥을 먹다가도 젓가락질을 멈춘 채 멍하니 있다가 누가 부르면 그제야 화들짝 놀라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흥식은 그런 규림을 지켜보면서도 애써 모른 척 넘기려 했습니다. 괜히 캐물었다가 규림의 마음을 더 다치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건데요.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흥식은 한결을 재우고 나서 규림과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낮게 흘러나오고 있었는데요. 흥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규림아, 요즘 무슨 일 있어? 규림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이려 했지만 그 미소가 어색하게 흔들리는 걸 흥식이 놓칠 리 없었는데요. 아니, 별일 없어.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규림아. 흥식이 낮은 목소리로 규림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는 얼버무리지 말라는 그런 단호함이 묻어 있었는데요. 규림은 그 눈빛을 마주하고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흥식은 그동안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사람이었고 이렇게 계속 거짓으로 넘기는 게 오히려 흥식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규림은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무진이. 그날 일을 알게 됐어. 흥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날 일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흥식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으니까요. 규림이 8년 전 무진을 떠나기 위해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 사연을 흥식은 예전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규림이 먼저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모르는 척 넘어가 주고 있었을 뿐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흥식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까지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규림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무진이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나도 지금은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흥식은 그 대답을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는데요. 지난 몇 년간 흥식은 규림과 한결의 곁을 지키며 언젠가는 정식으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얼마 전 규림에게 프로포즈까지 했던 것도 그 마음의 연장선이었는데요. 그런데 무진이 다시 등장한 이후로 그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흥식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규림아. 흥식이 다시 규림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조금 더 힘이 실려 있었는데요.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고 싶어. 근데 그 전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 나랑 있을 때도 내 마음이 온전히 나한테 있는 게 맞아? 규림은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흥식에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사랑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는 규림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흥식의 얼굴에는 씁쓸함이 짙게 번져갔습니다. 알겠어. 오늘은 그만 얘기하자. 흥식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규림은 그 뒷모습을 보며 붙잡고 싶었지만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편 규영은 며칠 전부터 규림에게 무언가를 털어놓을 듯 말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날 밤 규림의 방문을 두드렸는데요. 규림은 조흥식과의 어색한 분위기로 마음이 무거운 상태였지만 동생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는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규영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그동안 언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규림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침착하게 동생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8년 전에 아빠가 사업하다가 진 빚, 그거 언니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컸어. 그때 언니가 무진 오빠랑 헤어진 거 단순히 집안 반대 때문만은 아니었잖아. 그 빚 갚으려고 언니가 여기저기 돈 구하러 다녔던 거 나 다 알고 있었어. 근데 그때 내가 언니 몰래 사채까지 손댔었어. 그것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해졌던 거고 언니가 더 급하게 무진 오빠를 떠나야만 했던 거야. 규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감당해왔던 그 무게가 사실은 더 복잡하고 더 무거운 사정이 얽혀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였는데요. 규림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내가 그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것도 무진이한테 그렇게까지 모질게 굴어야 했던 것도 다 그것 때문이었던 거야? 규영은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언니.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언니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지게 만든 게 나였는데. 규림은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그 화를 낼 힘조차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 8년 자신이 왜 그토록 절박하게 무진을 밀어내야 했는지, 왜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는지 그 이후에 퍼즐 조각이 하나 더 맞춰진 셈이었으니까요. 규림은 동생을 원망할 힘도 없이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홀로 짊어져온 그 무게가 이제 와서 다시 한번 규림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지난 일이야. 규림은 결국 그렇게 동생을 다독였지만 마음속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자신이 견뎌온 시간들이 새삼 더 억울하게 느껴졌는데요.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면서도 정작 진실을 말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던 지난 세월이 서럽게 다가왔습니다. 같은 시각 무진은 홍옥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규림과의 대화 이후 무진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의문이 계속 맴돌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그때 규림에게 정확히 무슨 말을 했었는지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무진은 홍옥선의 집에 도착해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때 규림이 한테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홍옥선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태연한 척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때라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8년 전에요. 규림이한테 헤어지라고 돈 봉투까지 내밀면서 압박하셨잖아요. 그거 다 알고 왔어요. 홍옥선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진의 눈빛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낀 거였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적당히 둘러대고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무진의 태도는 결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니? 그때 상황에서 그 아이랑 계속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나는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저를 위해서요? 무진의 목소리가 순간 격앙됐습니다. 엄마 때문에 저는 8년 동안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돈 때문에 저를 버렸다고 믿으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았다고요. 근데 그게 다 엄마가 만든 상황이었잖아요. 규리미는 저를 지키려고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됐던 건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8년을 헛되이 원망만 하면서 보낸 거예요. 홍옥선은 아들의 격앙된 모습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논리를 굽히지 않으려는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어. 그 집 사정이 어땠는지 너도 알잖니. 그런 집안이랑 얽혔으면 지금의 너는 없었을 거야. 엄마. 무진이 낮게 하지만 단호하게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 최선이라는 말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어요. 엄마가 그때 그렇게 개입하지 않았으면 저랑 규리미는 지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저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는데 엄마는 저를 위한다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예요. 홍옥선은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종류의 실망과 분노를 발견한 거였는데요. 무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홍옥선은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정말 옳았던 것인지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진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회한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 규림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까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들면서 무진은 도무지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무진은 서연과의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잡아둔 약속이었는데요. 무진은 지금 이런 마음 상태로 서연을 만나는 게 맞는 건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약속을 미룰 명분도 딱히 없었기에 결국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서연은 오랜만에 예쁘게 꾸미고 나온 모습이었지만 무진의 표정은 시종일관 어딘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무진의 모습을 눈치채면서도 애써 밝은 목소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오늘 회사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서연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 무진은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시선은 서연을 향해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게 분명했는데요. 서연은 그런 무진의 모습을 보며 점점 말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내 말 듣고 있어? 무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 뭐라고 했어? 서연은 그 순간 억지로 참아왔던 감정이 결국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오빠 지금 나랑 있는데 다른 사람 생각하고 있잖아.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질 만큼 서연의 목소리에는 참았던 서러움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무진은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서연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요즘 여러 가지 일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이 뭔데? 오빠 솔직히 말해줘. 나 요즘 계속 불안했어. 오빠 눈빛이 예전 같지 않은 거 나도 느끼고 있었어. 그거 규림 언니 때문이지? 무진은 그 물음에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자신 있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침묵이 서연에게는 이미 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빠.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오빠 좋아하는 마음 오래됐어. 그거 오빠도 알잖아.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계속 오빠 옆에서 불안해하면서 지내야 하는 거야? 오빠 마음이 완전히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면 나는 이 관계를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무진은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그 손을 살며시 피했습니다. 무진은 그 순간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정작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없었는데요. 스스로도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해. 지금은 나도 내 마음이 뭔지 확실하게 말 못하겠어. 그 말은 서연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아니라고 마음 정리했다고 거짓말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무진의 솔직함이 서연에게는 잔인하게 다가왔던 거죠.
서윤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며 낮게 말했습니다. 오빠 마음 정리되면 그때 다시 연락해. 그렇게 말하고 서윤은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무진은 그 뒷모습을 붙잡지 못한 채 텅 빈 자리를 바라보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흥식은 규림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낮에 나눴던 어색한 대화 이후로 흥식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이 불확실한 상태를 견딜 수 없다는 초조함이 커져만 갔던 건데요. 흥식은 규림의 집 앞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규림은 흥식의 얼굴을 보자마자 낮에 있었던 어색한 분위기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걸 느꼈습니다. 흥식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결연함이 서려 있었는데요. 규림아, 나 오늘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왔어. 흥식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랑 결혼할 거야, 말 거야? 지금 대답해줘. 규림은 그 물음 앞에서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흥식의 눈빛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는데요. 규림은 무언가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진과의 일이 아직 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흥식에게 확답을 준다는 게 스스로도 옳지 않게 느껴졌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흥식을 이대로 밀어낼 자신도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흥식이 자신과 한결에게 보여준 마음을 생각하면 그를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보낼 수는 없다는 마음도 분명 있었으니까요. 흥식아. 규림이 겨우 입을 열었지만 그 다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것처럼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규림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나 지금은 확실하게 대답 못하겠어. 흥식은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마음이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잠들어 있는 줄 알았던 한결이었는데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던 한결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규림과 흥식의 목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에도 지금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한결은 처음으로 어른들의 감정 싸움 한복판에서 불안한 표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규림 이모와 흥식 아저씨 사이에 흐르는 그 무거운 공기가 어린 한결의 마음에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던 거였죠. 한결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지만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른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은 어린 마음에도 분명하게 느껴졌던 거였습니다. 흥식이 돌아간 뒤 규림은 한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아까 흥식에게 했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는데요. 미안해. 나 지금은 확실하게 대답 못하겠어. 그 한마디가 얼마나 흥식에게 잔인하게 들렸을지 규림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자신이 규림은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거실 시계가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규림의 핸드폰이 조용히 진동했는데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순간 규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진이었습니다. 규림은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선뜻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이미 너무 많은 감정을 겪어낸 뒤였는데요. 규영의 고백, 흥식과의 대화, 그리고 지금 이 전화까지.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끊길 듯 이어지는 진동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규림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진 역시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고르고 있는 듯 했는데요. 이윽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알아. 규림의 대답도 짧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늘 낮 공원 벤치에서의 대화 이후 처음 나누는 대화였는데요. 그때의 침묵과 눈물이 아직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기. 무진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목소리에는 낮 동안 겪었을 일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는데요. 어머니와의 대화, 서연과의 이별에 가까운 다툼까지 그 모든 일을 겪고 난 뒤라 그런지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해.
규림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느꼈던 건데요. 오늘 낮에 헤어질 때만 해도 무진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만에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그 사이 무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규림으로서는 알 도리가 없었지만 그 목소리의 떨림만으로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만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규림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응. 지금 힘들면 내일이라도. 근데 올해는 못 기다릴 것 같아. 무진의 목소리 끝에 묻어난 절박함이 규림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규림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만나야 할지 만나지 말아야 할지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키고 있었는데요. 흥식에게 아직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진을 만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규림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무진의 전화를 외면하는 것 역시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일이라는 걸 규림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규림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전화기 너머에서 무진이 안도하는 듯한 숨소리가 짧게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날 저녁 예전에 자주 갔던 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규림은 통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어두운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림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거실 반대편 복도 끝에서 조용히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바로 흥식이었습니다. 흥식은 아까 규림의 집을 나섰다가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다시 발걸음을 돌렸던 참이었습니다. 규림에게 오늘 자신이 한 말이 너무 몰아붙이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았을까? 조금은 마음을 풀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거였는데요.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흥식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규림의 통화 소리에 그대로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우리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해. 무진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규림이 지금 하고 되묻는 순간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알겠어 하고 대답하는 순간까지 흥식은 그 모든 대화의 흐름을 어둠 속에서 고스란히 듣고 있었습니다. 흥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규림에게 확답을 요구했을 때 규림은 분명 지금은 확실하게 대답 못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시간 뒤 규림은 무진의 전화 한 통에 이렇게 쉽게 만남을 허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흥식은 그 사실이 믿기지 않는 동시에 어쩌면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흥식은 차마 안으로 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멈춰 섰습니다. 규림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야 할지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 규림 앞에 나서서 방금 들은 이야기를 따져 묻는다면 규림이 얼마나 더 힘들어할지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넘어가기에는 흥식의 마음속에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이 생겨버린 뒤였습니다. 결국 흥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뒷걸음질 쳐 다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는데요. 규림은 거실에 앉은 채 자신의 등 뒤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길에 홀로 선 흥식의 얼굴에는 어둠보다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에서 눌러왔던 불안이 이제는 확신에 가까운 무언가로 바뀌어가고 있는 걸 느끼면서도 흥식은 여전히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규림 앞에 다시 나서서 오늘 들은 걸 이야기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묵묵히 지켜만 봐야 할지 그것도 아니면 이제는 정말 놓아줘야 할 때가 온 건지. 흥식의 머릿속은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채로 복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그렇게 흥식이 어두운 방거리에 홀로 서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있는 동안 규림은 내일 있을 무진과의 만남을 앞두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밤 사이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균열이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